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나입니다. 네, 어제 서프라이즈 뉴스가 하나 났죠? 아마존의 설립자이자 CEO 제프 베조스가 올 3분기에 CEO직에서 물러나고 Executive Chairman이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럼 CEO에서 물러나면 모히또에서 몰디브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쉬는 거 아니야? Executive Chairman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지? 아니면 어디가 아프신가? 몸이 안 좋은가? 라는 궁금증들이 생기실 텐데요. 그래서 이에 대해 오늘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온 기사들을 쭉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간 엎치락 뒤치락 중이지만 세계 최대 자산가 1위에 올랐던 제프 베조스는 과연 누구인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동안 아마존을 성공시켰는가? 그리고 CEO와 Executive Chairman의 차이는 무엇인가? 까지 모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베조스는 1964년 미국 뉴멕시코 앨버커키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17세로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베조스의 친아버지인 테드 유엔스는 오토바이 가게를 운영했는데요. 베조스가 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마이크 베조스라는 쿠바에서 미국으로 홀로 이민 온 남성과 바로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 아버지의 성을 따라 제프 요헨슨에서 제프 베조스가 된 겁니다. 제프 베조스의 새 아버지는 홀로 미국으로 이민 왔지만 엑손의 경영진으로 오를 만큼 성공한 인생을 살았으며 제프 베조스 또한 엄청난 사랑으로 키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늘 새아버지를 인생의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맥도날드 매니저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텃밭까지 학창 시절에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던 제프 베조스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한 후 1994년에 책을 파는 아마존을 설립하기 위해 투자금을 본격적으로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60번 이상의 미팅을 통해 가족, 친구, 투자자들에게 아마존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도 새아버지가 무려 30만 불을 투자해줬다고 합니다. 투자를 받으면서도 제프 베조스는 아버지와 투자자들에게 지금 저에게 주신 투자금의 70%를 다시는 못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로 투자의 위험성을 당부했고, 특히 아버지에게는 아버지, 땡스기빙에 집에 갔을 때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또 어머니께서는 이게 너 진짜 될 것 같니?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에게 투자를 해주지만 인터넷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다 판다고 잡상인이 되겠다는 거냐? 그냥 잘 다니던 월스트리트의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게 활성화되지 않았을 뿐더러 책은 책방에서, 생필품은 마트에서 딱 정해진 곳에서 물건을 파는 게 익숙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을 한 곳에서 판다는 생각이 굉장히 괴기스럽게 다가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90년대만 해도 일반인이 아닌 대학교에서만 인터넷을 사용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새아버지는 아들아, 인터넷이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늘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은 저 달나라 사람들이나 쓰는 것인가? 하고 관심도 없었을 때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사용량이 90년대 중반에 접어들자 해마다 2,300%의 사용자가 는다는 통계를 발견했고 이렇게까지 빠르게 무언가가 성장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죠. 온라인 서점을 만든다는 생각, 실제로 만질 수 없는 세상을 창조한다는 아이디어에서 너무나도 설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아이디어들을 제프의 부모님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제프가 요구하는 투자 금액보다 무려 5배에 넘는 투자를 끊임없이 해주셨습니다. 이후 1999년 중순에는 아마존의 엄청난 성공이 뒤로 들어서고 제프는 타임즈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면서 제프의 부모님 또한 백만장자 배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제프 베조스는 어떻게 대규모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경영해 왔을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올라온 그의 철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Small number of high quality decisions. 많은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퀄리티 있는 결정을 내려라. 먼저 우리 베조스 선생님께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고 하십니다. 점심을 먹기 전인 아침 일찍에 맑은 머리로 미팅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시는데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결정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는 것보다 확신이 서는 결정을 하루에 3개씩만 내려도 성공한 하루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루에 3개의 결정을 내리기도 사실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베조스 선생님께서는 굳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자 묻고 떡을로 가가 아닌 천천히 결정을 내리시더라도 자신 있는 소량의 확실한 결정을 하는 게 더 낫다 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obsess over customers. 이건 소비자들에게 집착한다 라는 뜻으로 그만큼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존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까를 늘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에 늘 귀를 기울이는 마인드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요 경영진과 미팅을 할 때도 비어있는 의자 하나를 회의실에 늘 둔다고 하는데요. 이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 의자는 소비자들을 대표하는 의자로서 마치 소비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우리의 결정에 소비자들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 라는 뜻으로 모든 결정과 회의에서 절대 소비자에게 안 좋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끔 두었다고 합니다. 또한 베조스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위해 처음에는 책만을 팔았던 아마존에서 무작위로 1000여 명에게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싶은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답변을 받은 베조스 선생님께서는 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에는 한계가 없구나 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아마존에서는 책뿐만 아니라 없는 게 없는 온라인 쇼핑몰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세 번째, innovate, then innovate some more. 즉, 혁신하라. 그리고 더 혁신하라 입니다. 아마존은 2019년 미국에서 가장 잘 경영되고 있는 회사로 뽑혔는데요. 아마존의 성공적 이유 중 하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하면서 다른 경쟁사보다 빠른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소비자를 위한 혁신과 회사의 더 빠른 성장을 위한 혁신을 늘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embrace failure. 실패를 받아들여라! 베조스 선생님의 인생 명언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혁신과 실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시도를 해봐야 하고 이 시도 속에서 실패는 늘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가 있는데 예를 들면 그냥 늘 만들던 물류창고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그냥 허점이 많았던 안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개발했다 실패한다면 그건 실패해도 괜찮은 좋은 실패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gnore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을 무시해라. 우리의 온 신경과 감각이 모조리 주식시장에 쏠려 있는데 주식시장을 무시하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매일매일 회사의 주가를 신경 쓰는 건 에너지 낭비라고 하면서 2018년에 직원들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30% 올랐다고 해서 너네가 전보다 30%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만약 주가가 30% 하락하게 됐을 때 내가 30% 멍청해졌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이 아니냐. 네, 너무 공감이 되는 말인데요. 주가가 오르면 내가 너무 똑똑해서 투자를 잘해서 오른 것이고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왜 이런 잡주를 샀을까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조스 선생님께서는 절대 하루하루 주식시장을 보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Never spend any time. 나는 절대 주식시장을 보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피터 린치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투자의 대가들이 늘 종목을 고를 때 중요한 요소를 CEO의 마인드라고 했는데요. 제프 베조스 선생님의 이 철학들이 아마존을 꾸준히 미국에서 이용했던 제 경험을 통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존은 확실히 없는 물건 찾기가 힘들 만큼 모든 걸 판매하고 있고 가장 만족했던 건 커스터머 서비스였습니다. 한 번은 물건이 좀 늦게 와서 언제 오나요? 라고 물어보기만 했는데도 너무 미안하다면서 기프트 카드를 바로 주더라고요. 소중한 고객님의 마음에 빈정이라도 상할까봐 바로 현금을 빡 입금시켜주는 LTE급의 커스터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직 쿠팡은 따라오기 힘든 점이죠. 자, 그럼 이 위대한 제프 베조스는 은퇴를 하는 것일까요? 라고 먼저 생각하실 텐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함께 보실게요. 왜 제프 베조스는 CEO직을 물러서는가? 하지만 익세큐티브 체어로 남는 의미는 무엇일까? 많은 회사들이 총 경영진을 이끄는 체어맨이 있고
보드 체어맨과 CEO로 나뉘어 역할을 나누어 가고 있는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에 Executive Chairman은 회사에서 일어나는 하루하루의 일들에 더 관여하는 편이다. 얼만큼 회사 일에 관여하는지는 회사마다 다 다르다. 또한 Executive Chairman은 주로 사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미팅에 더 많이 참석하며 회사의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월트 디즈니, 마스터카드, 나이키, 언더아머 등 회사의 설립자나 CEO가 물러나 Executive Chairman으로 직책을 바꾸는 경우가 그동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Executive Chairman은 보통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케이스는 망해가거나 문제가 있는 회사에서 아예 다른 외부 사람을 불러와 경영진 자리에 앉히는 것과 아마존처럼 아마존 내에서 새로운 CEO를 만들어 그 전에 CEO가 직접 경영을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타이틀이 바뀐다고 해서 베조스가 아마존의 영향력이 없어진 건 아니다. 많은 상황을 고려해보면 사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 창립자라는 건 어떠한 직책을 맡더라도 결국 사람들은 창립자의 말을 듣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는 베조스가 한 말인데요. 몇백만 명의 소비자들이 아마존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마존의 직원 또한 자신의 인생을 아마존에 의존하고 있다. 아마존의 CEO로 산다는 건 막대한 책임이 따르기에 다른 것에 몰두하거나 관심을 갖기가 힘들다. I've never had more energy. 난 여태까지 이렇게 에너지가 많았던 적이 없다. 이건 은퇴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CEO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뿐이지 다만 아마존에서의 역할이 달라질 뿐 앞으로 우주 로켓 사업과 워싱턴 포스트에 더 집중할 예정이고 새로 위임될 CEO 앤디 제시를 도와 클라우드 사업에 더 힘을 실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프 베조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각에서는 베조스가 항공사업 블루 오리진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공 로켓 사업과 항공 관련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성공 비결에서 베조스의 철학이 묻어나오듯 투자를 하시기 전에 경영진의 철학 또한 꼭 공부하시면서 회사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